혹시 오늘도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셨나요?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조금만 덜 먹고 더 뛰었어야 했는데, 라며 자신을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병원에서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처방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뚱뚱하거나 아픈 이유가 당신의 게으름 탓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믿어왔던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라는 그 황금률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로버트 러스트그 박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죄책감 대신 진짜 원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TV에서, 심지어 헬스장에서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칼로리는 칼로리다. 100칼로리의 쿠키나 100칼로리의 브로콜리나 몸에 들어오면 똑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맛없는 닭가슴살을 씹으면서도 칼로리 계산기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은행 계좌가 아닙니다. 들어온 만큼 나가면 잔고가 0이 되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화학 공장입니다. 쿠키가 들어왔을 때와 브로콜리가 들어왔을 때 몸속 공장의 기계들은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특히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러분의 공장은 이미 특정 기계가 고장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픈 건 위장이 비어서가 아닙니다. 배가 부른데도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탐욕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호르몬이라는 녀석들의 장난입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라고 지시하는 인슐린과 이제 그만 먹으라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이 둘이 완벽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대사증후군 환자의 몸에서는 이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마치 전화선이 끊긴 것처럼요. 뇌는 배가 부른다는 렙틴의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고파, 더 먹어 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악독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창고지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고 에너지를 지방세포에 가두어둡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그리고 인슐린을 자극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은 저장 모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방을 태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셈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려도 인슐린 수치가 높다면 지방 창고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인슐린을 미쳐 날뛰게 만들까요? 지방일까요? 고기일까요?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아이들의 간식 속에, 심지어 건강하다고 믿었던 주스 속에 숨어있는 설탕, 정확히는 과당입니다. 로버트 러스트그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설탕은 독이다. 너무 과격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설탕이 우리 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을 처리할 수 있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딱 하나, 바로 간뿐입니다. 이것은 알코올과 매우 흡사합니다. 과당이 간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간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처리하지 못한 과당은 즉시 지방으로 변환되어 간에 쌓입니다. 이것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시작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됩니다. 술은 취약이라도 하지만 설탕은 취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과거 30년 동안 우리는 지방을 악마 취급했습니다.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믿었으니까요. 식품 회사들은 앞다투어 저지방, 무지방 제품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빼면 음식 맛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맛이 없습니다. 마치 골판지를 씹는 것 같죠. 그래서 회사들은 맛을 내기 위해 지방 대신 무엇을 넣었을까요? 바로 설탕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저지방 요거트를 골랐지만 사실은 설탕 폭탄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지방 섭취는 줄었는데 비만과 대사증후군 단전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나는 말랐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 날씬해도 속은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토피, thin outside, fat inside라고 부릅니다. 겉은 말랐지만 속은 지방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죠. 피하 지방은 보기에 안 좋을 뿐 의학적으로는 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시한폭탄은 장기 사이에 끼어 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과당 섭취로 생긴 지방은 바로 이 내장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체중계의 숫자가 정상이더라도 당신의 대사 시스템은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독, 과당을 줄 때 해독제도 함께 주었습니다. 과일이 대표적입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있지만 동시에 풍부한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은 우리 장에서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죠. 하지만 현대의 가공식품은 어떤가요? 부드러운 식감과 보존성을 위해 섬유질을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오렌지를 통째로 먹는 것과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스는 섬유질이라는 방패 없이 날아오는 설탕 미사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소용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체중 감량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햄버거 세트 하나를 태우려면 3시간을 뛰어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대신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태우는 소각장이고 운동은 이 소각장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운동을 하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듭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운동화끈을 묶어야 합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잠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내장 지방을 축적하게 만들고 식욕을 돋웁니다. 잠이 부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만 잠을 설치면 다음날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이 치솟습니다. 여러분이 밤새 뒤척이다가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건 의지 부족이 아니라 호르몬의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잘 자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어떤 다이어트 보조제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이 비만 유발 환경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마트, 편의점, TV 광고 모든 곳이 우리에게 설탕을 먹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이제 우리는 적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가공식품이라는 적, 설탕이라는 스파이.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를 부엌 찬장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설탕, 이름만 바꾼 당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러스트그 박사의 처방은 아주 심플합니다. 진짜 음식을 먹어라. Eat real food.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음식, 광고를 하지 않는 음식,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음식 말입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질 좋은 고기. 이런 음식들은 성분표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성분표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브로콜리니까요. 진짜 음식은 간을 보호하고 인슐린 수치를 낮추며 뇌에게 배가 부르다는 정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요리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단맛을 끊고 수도승처럼 살아야 할까요? 그건 너무 가혹하죠. 러스트그 박사는 제안합니다. 디저트를 습관이 아니라 특별한 보상으로 만들라고요. 매일 밥 먹듯이 마시는 탄산음료나 커피 믹스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나누는 케이크 한 조각은 행복입니다. 설탕을 주식이 아니라 아주 가끔 즐기는 기호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규칙을 정하세요. 음료수로는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는다. 디저트는 주말에만 먹는다. 작은 원칙들이 여러분의 대사를 서서히 회복시킬 겁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고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체중계의 숫자가 바로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이미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의 지방이 빠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돌아오고 뇌가 다시 렙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겁니다. 허리띠가 느슨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지 않는 변화, 그것이 바로 치유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버트 러스트그 박사의 Fat Chance를 통해 비만의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중독된 환경 속에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사슬을 끊을 열쇠를 손에 쥐셨습니다. 설탕을 줄이고 섬유질을 늘리고 몸을 움직여 대사를 깨우세요. 이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이 되어 건강 주권을 되찾는 투쟁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탕 덩어리 음료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만 대사증후군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식단 변화와 함께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시작해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작은 약속 하나를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